현재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호주의 수도 멜버른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한국은 천국인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한국은 호주와 확진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고 전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폭발하는 원인과 한국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호주 멜버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봉쇄가 반년째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호주 당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 정권보다 더 가혹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14일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외신으로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철저한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8월 초에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40여 명대로 내려가서 안정세인데 심지어 한국보다도 확진자가 낮은 모습이 이어지며 호평을 받은 것이죠. 그 뒷배경에는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통제가 있었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타이트하게 조이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 수도인 멜버른은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5월 24일까지 쇼핑센터, 식당, 극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7월 초부터 엄격한 3단계 봉쇄를 재개했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을 비롯해 식료품 구매와 의료 서비스, 돌봄 서비스와 운동 등의 목적 외에는 외출이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달 2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더 엄격한 4단계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필수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 한 오후 8시에서 오전 5시에 외부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한국은 오후 8시 이후에 외부 이동 금지령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호주는 이보다 훨씬 강하게 조인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갔던 한국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드니 거주 워홀러 김모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호주 정부가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는 탓에 여러 서비스 업종이 문을 닫아 워홀러와 유학생들 다수가 일자리를 잃었다. 비행기가 대부분 취소돼 귀국하기가 어려워 수입은 없지만 렌트비, 생활비를 내야 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전달하고 현금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 간신히 오기도 했지만 비행기 티켓값도 천정부지이고 일부는 호주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눈물이 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간신히 호주 한인회에서 딱한 처지의 유학생과 워홀러 등을 도와줘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거의 호주보다 자유로운 편이었고 원하면 일도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2.5단계 격상 등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국민들의 희생과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의 항체 보유율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체 보유율을 보면 감염자가 많아 10%가 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본부는 한국의 항체 보유율이 0.07%라고 발표하면서 거의 세계 최저 보유율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수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집단 면역은 한국에서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대구가 포함되지 않아 부적절하다 혹은 표본 기간이 7, 8월 정도로 집중되어 확진자가 적은 시기였다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그만큼 확진자를 거의 걸러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차치 못한 환자가 없다고까지 극찬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동선 추적을 비롯해서 해외 언론에서 극찬했던 테스트가 효과를 거뒀고 그것이 극히 적은 항체 보유율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스트량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질본이 이상하다고도 말합니다. 가령 주말에는 검사를 제대로 실시 안 해서 확진자 숫자를 줄이고 방역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일본이 하고 있는 테스트량 줄이기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체 보유율이 0.07%라고 얘기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뭔가 자꾸 질병본부가 데이터를 자신들과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던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수를 조절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전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질문 내용은 처음 봤는데 저로서는 좀 충격이라며 방역당국은 과학과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느냐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항체 보유율 조사에 관해서는 인구 집단 1만 명과 군 입대자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고 대구 경산 지역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9월 하순에서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항체 보유율 조사도 공표한 대로 시행해 사실 그대로 또 근거에 입각해 방역 대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대본의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한국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지금 호주는 저렇게 해서 간신히 방역을 유지했고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에서 8월 사이를 보면 한국과 호주 확진자가 거의 비슷한데 한국은 국경을 열고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했으며 호주는 수도 멜버른을 완전 봉쇄한 상태인데 이것을 절대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업이 영위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다한 질병본부의 노력이므로 지금 다소 힘들더라도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 상태임을 기억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는 OECD 국가 그래프를 게재하며 한국이 최상위 탑티어의 국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은 경제 성장률만 약간 삐끗했으며 100만 명당 사망자는 전세계 최고인 유일한 국가라며 한국을 사실상 최상위 기준에 놓은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수치가 나오려면 확진자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호주와 같이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호주는 방역을 위해서 한국보다 훨씬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1,652 호주 달러 약 143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니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4단계 봉쇄령에 따라 주민들은 자택에서 5km 이상 벗어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2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10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멜버른 소재 스윈번 공대 로스쿨의 미르코 바가릭 교수는 멜버른이 사실상 6개월째 봉쇄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가 중국과 북한의 공산 정권보다 더 혹독하게 주민을 대하고 있다며 오직 빅토리아주만 주민들을 가둬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위험일지라도 무조건 감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봉쇄에 지친 시민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며 폭발 직전까지 가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전날 멜버른 경찰은 자택격리 지침을 어기고 시위에 나선 주민 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약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봉쇄령에 항의하는 시위자 14명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획이었던 지상형 유격 미사일 체계를 취소하며 공중에 떠버린 안보 전략을 연내 매듭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에 이미 미사일 요격 전용 이지스함을 건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탄도 미사일 방어에 과한 호위함 건조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의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해상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복수의 전용 함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아사히 신문은 다음 주 중 아베 총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 개편안 등 자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구상을 담은 통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퇴임 전 마지막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날 아베 총리의 답안은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전용 함선 도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말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미군의 지상 대체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허쇼이기의 도입을 결정했다. 당초 아키타현 등 2개 지역 배치를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예산 지출과 기술적 결함 등을 문제로 지난 6월 돌연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지스 허쇼의 대안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상 자위대 전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국 내에서 북한 등 전격도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등을 거론해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력 확보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선제 공격 개념으로 평화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근 아베 총리의 급작스런 사태로 일본 내각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고 현재 배정한 1,800억 엔 상당의 이지스 어쇼 사업 예산을 전용해 BMD 전용 함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해상 전력 확대 방안으로 이지스함 추가 도입 지상 탐지 레이더와 해상 함정용 유격 미사일 분리 운용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체 설비를 갖춘 인공섬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각각의 방안은 이지스함 도입 시와 또한 비용 정보 지연으로 인한 요격 정확도, 하락거리 공격 취약 등의 단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일본케이제이신문은 EMP 기능만을 탑재한 전용 함정 도입이 기존 3개 방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원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지스 어쇼 대체 방안과 더불어 새로운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하나로 느닷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를 거론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탄도미사일 발사기지 등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이어받아 미사일 방어 검토팀을 가동해 상대 영역 안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미사일 방어 전략을 마련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간 4차례의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갑자기 신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을 맞았고 오는 16일 부임 총리가 취임할 예정이어서 아베 총리 주도의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아베 총리는 부임자가 논의를 이어가 연내에 결론을 내도록 못을 박아놓는 통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각이 결정을 거치지 않는 형식으로 발표될 이 담화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을 대체하는 다른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선제 공격을 한다는 인상을 주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이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연내에 내는 결론은 예스일 수도 노일 수도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지의 판단을 차기 내각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지난 4일 전화 협의를 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새 안보 정책 방향을 연내에 구체화해 중기 방위 전략인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렸다.